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2월 23일 아침 8시 15분쯤 중공 베이징 시청구의 더펑 찬팅이라는 식당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7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습니다. 양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아주 민감한 지역에서 발생한 아주 미묘한 사건입니다. 전국 정협은 3월 4일, 전인대는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폭발한 곳은 중공 권력의 핵심인 중런하이의 정문 신화문으로부터 차로 2분 거리입니다. 또 천안문 광장, 인민대회당과도 지척입니다. 이 영상은 중공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조회수가 78만 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상과 댓글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액화 석유가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발생했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위치에서 단순한 가스 폭발이란 것도 이상하고 건물 하나만 붕괴된 것도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폭발한 식당의 주소는 시청구의 시롱센 후통 1번 출구입니다. 1이란 숫자에 미묘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딸 시밍저도 공식적인 주소지가 이곳입니다. 시진핑과 함께 시롱센 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 규명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암시하는 대목은 2월 20일 동향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사망한 뒤 기억에서 잊혀진 화국봉을 끌어냈습니다. 중공은 화국봉 탄생 100주년 좌담회를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왕훈인과 한정 등 2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손자 마오싱유와 유석유의 아들 류유엔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택동의 손자 유석유의 아들이 홍산따의 홍얼따입니다. 이들을 끌어들인 것은 장저민 상하이방 주변의 홍얼따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덩샤오핑의 노선을 철저히 부정하고 마오의 노선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훈잉은 화국봉이야말로 우수한 공산당원이며 인민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칭송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화국봉을 기념하면서 전체 당원은 그를 학습하라고 독려했습니다. 화국봉은 모택동을 계승한 인물로 덩샤오핑에 의해 사실상 궁정에서 내쫓긴 것으로 중공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화국봉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이 정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국봉은 1971년 후난성 서기를 지내다 모택동에 발탁돼 주은래를 보좌했습니다. 주은래가 사망한 뒤 총리 대리가 됐으며 모택동이 사망한 뒤에는 중공중앙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임했습니다. 모택동의 신임을 받았던 화국봉은 1981년 사임한 뒤 2008년에 사망할 때까지 중공중앙위원 타이틀만 유지했습니다. 사임 원인은 명확치 않고 쫓겨난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화국봉을 빗대 자신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국봉은 양계 범시론을 주창한 인물입니다. 모택동에 대한 절대 충성을 집약한 용어가 양계 범시입니다. 중국어로 凡是毛主席做出的决策我们都坚决维护凡是毛主席的指示我们都始终不渝地遵循입니다. 무릇 모 주석이 결정을 하면 우리는 견결히 그것을 지켜야 한다. 무릇 모 주석의 지시라면 우리는 시종 변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의 개인 우상화를 위해 중공화정 CCTV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진핑이 선호한다는 고전 문구를 소개하는 인문교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평어 근인, 시진핑의 진과 핑자가 들어있습니다. 고전을 쉽게 풀어 대중화한다는 타이틀부터 시진핑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차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외관, 비시, 핑성치, 관직을 맡아서 일을 피하면 평생의 수치다. 즉 복지부동을 경계하는 문구입니다. 프로그램 MC는 북송시대 성현 장제의 말을 인용합니다. 천지의 마음을 세워 백성을 살리는 데 명운을 건다. 옛 성인의 배움을 계승해 세상을 태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백성과 민족, 국가를 위해 사명을 짊어지는 자세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총서기가 권력의 행사, 책임과 연관된 구절이라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다는 아부성 멘트도 빼놓지 않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공의 교육 시스템을 보면 고전을 많이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나오는 고전문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 대학 수준 이상입니다. 사실 중공의 교육에 공산주의가 포함돼서 그렇지 그것만 빼놓으면 한국보다 뛰어납니다. 스촨 같은 곳에서는 제갈량의 출사표 암송 대회도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그 어려운 곳을 줄줄 외웁니다. 평어근인이란 프로그램은 2021년 중국 공산당 건당 10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중국 공산당사를 학습하는 소프트웨어 앱을 내놓은 데 이어 CCTV에서 황금 시간대인 저녁 8시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전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최소한 1년 전에는 대본을 미리 써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인 칭송은 시진핑이 내부 권력투쟁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1년은 시진핑의 임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주석 임기를 철폐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공 전문가들은 이미 20대를 둘러싼 시진핑의 권력 보유전이 진작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장저민 상하이방이 장악해온 정법 개통을 숙청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기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5,836명의 현 처급 간부가 숙청됐습니다. 후베이에서만 923건입니다. 민심을 다독인다는 명목으로 반부패 소탕전을 벌여온 겁니다. 모택동은 화국봉만큼은 절대 신임했습니다. 모택동과 화국봉이 대화하는 이 그림은 중공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림 제목은 니 빤스, 워 빵신, 자네가 일을 하면 난 안심할 수 있답니다. 모택동이 만년에 말이 어눌해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모택동은 화국봉에게 만만라에 부야오자오지 천천히 하라 급할 것 없다면서 쪽지에다 니 빤스 워 빵신이라고 적어 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일을 믿고 맡길 만큼 신뢰한다는 건데 마치 유비와 제갈량의 백제탁고를 연상케 합니다. 모택동은 화국봉을 절대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모택동은 음흉해서 똑같은 말을 주울레 덩샤오핑에게도 한 바 있습니다. 1979년에 모택동은 베이징에서 뉴질랜드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화국봉을 배석시키기도 했습니다. 화국봉은 모택동에게 국내 문제와 대외 문제를 이래저래 처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택동은 국제적인 사안은 대세가 정해져 있으니 별것 없다. 국내 일만 좀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최근 중공의 대외 대내 정책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국제적인 사안은 대략의 프레임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무너졌겠다. 일단은 청신호가 켜진 마당에 국내 정치 투쟁에서 살아남는 게 시진핑으로서는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빤스, 워 빵신이란 6글자처럼 중공은 시진핑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뉘앙스를 발산하기 위해 화국봉을 띄운 것 아닌가 분석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중공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양재천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 추구는 국제 시스템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바이든에게 경고했습니다. 중공의 국제관계 프레임워크는 간단합니다. 유엔 안에서 다변주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다변주의니 각국이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중심은 중공이 잡아야 한다는 식입니다. 원탁이라는 게 공산당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좌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양재천은 신형 대국관계라는 용어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오바마 시절처럼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갖겠다고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이든의 미국이 최소한 오바마 시기로 회귀할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한 겁니다. 이제 곧 귀임을 앞둔 것으로 관측되는 추이팅카에도 바이든을 압박했습니다. 22일 베이징의 란팅 포럼에서 미국은 외교정책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타이완, 신장, 티벳에 관한 워싱턴, 베이징의 레드라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비중관계가 정상궤도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공의 교육, 문화, 매스미디어, 중공 교민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공은 바이든에 대해서는 괘씸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아들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로 중공의 약점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이미 당할 망신은 다 당해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치매 환자나 다름없기 때문에 중공은 미중 관계에서 거침없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트바트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매체들은 바이든의 허언증을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일찍이 21살 때 캐피톨 힐에 무작정 난입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고 무용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정황은 1월 6일 캐피톨 힐 사태로 연방정부에 기소당한 이들과 비슷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은 2007년 데이빗 레터만 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조지타운 대학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 김에 워싱턴 DC를 구경하기로 마음먹고 캐피톨 힐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제지하는 위병도 없고 상원회의가 막 끝났을 때라 사람들을 따라 무작정 의사당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당 상원의 부통령석에 앉아보려는 순간 누군가가 어깨를 붙잡더니 너는 체포됐다 이렇게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 지나 상원 의원에 당선돼 캐피톨 힐 안에 들어갔는데 젊었을 때 자신을 잡았던 그 사람, 즉 의회 경찰이 상원 의원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맙소사 기억이 안 나네 라고 말했더니 그 경찰은 바로 제가 9년 전 당신을 체포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환영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스뉴스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바이든의 허언증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허언을 밥 먹듯이 합니다. 2000년 대선 때는 자신이 남아공에 가서 수감 중이던 만델라를 만나려다 체포된 적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치매까지 심해지면서 더욱 종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